이어지는 강연은 안동환 어드벤텍 부사장님께서 움직이는 엣지 AI의 시대, 피지컬 AI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동환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의 안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 보시는 대로 움직이는 엣지 AI 시대에서 피지컬 AI로 대전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개드리기 전에 보시면은 어드벤텍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B2B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2C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저희 회사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사는 대만이고요. 저희가 설립된 해는 1983년에 대만에 설립이 됐고 한국 지사는 9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죠. 글로벌로는 이제 1.87 빌리언, 그 다음에 한국 지사는 1,20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 글로벌 매출이 2.2 빌리언으로 작년 대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23년도에 한 2.1 빌리언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4년에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에코시스템 파트너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글로벌의 빅테크 업체들이랑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만, 일본, 그다음에 콘산, 중국에 세 군데 생산 기지가 있고요. 전 세계에는 8,800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한국 지사 법인은 이제 140명, 올 11월 기준으로 1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이게 저희 기사가 한번 조선일보 일간지에 올 7월 25일 날 올라갔던 기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전자신문이라든지 디지털 타임즈라든지 이런 디지털 조선을 포함해서 여러 전자매체에는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일반 일간지에 저희가 7월 25일 날 한번 올라갔었어요. 어떤 대만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저희가 작다 그러면 작고 크다 그러면 큰 회사지만 굉장히 전문화된 회사로서 소개가 된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AI 많이 AX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인류 변천 과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농업혁명부터 우리가 수렵을 하다가 농협으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또 정착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 때는 인간 대신 기계의 힘을 빌어서 저희가 또 발전을 크게 했었고 2차 산업 때는 전기랑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풍요로움을 준 그런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또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있었고 그 다음에 AI라는 새로운 혁명과 같은 변천의 과도기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잠깐 소개를 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혁명에서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0년간 저희가 이제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모든 정보의 평준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 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30년간은 정보화 사회, 정보가 이렇게 공유된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AI 혁명 시대에는 지능화 사회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AI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1956년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전파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딥러닝인데 그 다음에 2012년에 GPU를 통한 딥러닝의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알렉스넷 같은 경우가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과거에 데이터가 가져다 준 AI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2차 산업혁명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현재 사실 모든 산업의 기반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2차 산업혁명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석유랑 화학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석유랑 화학을 통해서 농협은 비닐이랑 화학 비료가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은 플라스틱 원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2차 산업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을 했던 석유, 화학입니다. 그러면 AI 혁명의 원동력은 뭐냐?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데이터라고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는
과거에 석유와 화학 역할을 했던 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앤드류 융 교수라고 저기 굉장히 AI의 유명한 이분이 그 이미지의 라벨링을 하신 그런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무리 좋은 AI가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AI는 자기 자서전에서 AI 연료는 데이터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든 AI의 근간은 데이터.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AI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AI의 근본적인 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AI의 전과 후는 제프리 힌턴의 전과 후라고 보시면 돼요. 제프리 힌턴은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AI가 굉장히 더뎠던 이유가 우리가 룰 기반, 그러니까 코딩을 써갖고 설명을 해갖고 이렇게 학습을 시킨 모델 때문에 굉장히 60년 동안 AI의 발전이 더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딥러닝이라는 거를 하셔갖고 2012년도에 그 GPU 병렬 연산에 굉장히 강력한 GPU를 만나면서 새로운 이 중흥기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딥러닝 기반이 됐던 부분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는 룰에서 학습으로, 그러니까 룰에서 딥러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AI의 진화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AGI라고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제 스스로 진화하고 생각하는 그런 AI가 목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우측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CPU 직렬 형식의 CPU와 그 병렬 형식의 그 GPU에 대한 차이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젠슨 왕 슬라이드에서 따온 거고 보시면은 CPU가 간단한 연산을 뭐 100T를 할 거를 여기는 CPU와 GPU 하나로 저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 방식이 발달되면서 딥러닝과 AI의 큰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젠슨 왕이 컴퓨텍스 작년에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셉션 AI부터 저희가 그 제네레이티브 AI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데는 어디냐?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하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일반 제네레이티브 AI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니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오지 않고 모니터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피지컬이라는 건 완벽하게 그 소프트웨어라 그러면 알고리즘이겠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 쪽도 많이 있겠지만 반도체 부분이랑 결합이 돼서 피지컬 AI를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던 AI를 이제 직접 사람의 로봇의 몸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데 해서 그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움직일 때 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보시면은 AI의 퓨처 트렌드는 현재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유명한 가트너라고 그 있습니다. 가트너라고 이제 그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그 그래프를 항상 발표를 하는데 AI 기술의 사이클 및 현주소라고 정리를 한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보시면은 이제 환멸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술 촉진의 단계, 그다음에 환멸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확 타오르다가 갑자기 여기에 오면은 이제는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회,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생성을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이 깨달음의 단계를 지나서 생산성의 안정기가 가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생성형 AI가 이쪽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환멸의 골짜기를 도입부에 있다. 즉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기회, 비즈니스에 대한 어떠한 창출에 대한 모델을 확실히 제시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초창기에 보시면은 여기 기술 촉발의 단계에는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촉발돼서 확도, 과도한 기대의 정점에 또 갈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AI는 이제 앞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아주 뭐 AI 전문은 아니지만 이 AI를 관련된 제품을 파는 영업 섹터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전문 분야죠. 이제 하드웨어 분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사실은 CPU랑 그 컴퓨터, OS 이런 모델이 과거 한 30년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서 아시겠지만 윈텔이라는 강력한 윈도우와 인텔의 만남이 있었던 시대가 이제 저물어져 가고 AI 시대에 새로운 CPU 트렌드가 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CPU 회사 여기 다 있죠. 혹시 죄송합니다. 모르는 여기 빠진 회사 있나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퀄컴, 저희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면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굉장히 유명하고 엔비디아야 뭐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AMD, 인텔, 미디아텍이라고 요새 삼성 그 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NXP는 뭐 리스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의 CPU에 대한 그 추이도입니다. 추이도. 그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쪽이 과거에 인텔이 추구했던 CPU 직렬형 퍼포먼스, CPU 퍼포먼스. 요쪽이 AI 텁스, 그러니까 병렬 처리 능력이 강력한 텁스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가장 이상적인 게 어떤 거겠습니까? 보시면은 요게 가장 이상적인 발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CPU 퍼포먼스도 나오면서 AI에 대한 탑스 능력, 테라탑스에 대한 능력도 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인텔도 다음 모델 나오는 노바레이크라는 모델은 여기에 포지셔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빅테크 업체들이 CPU 퍼포먼스 옛날에는 이제 뭐 극단적으로 가는 건 제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는 뭐 제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쪽을 향해서 CPU 퍼포먼스와 그 그래픽 병렬 처리 능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4사만 딱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 아시는 인텔 뭘 잘하죠? CPU. 원래 CPU 직렬 방식의 CPU를 굉장히 잘하죠. 그러나 여기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병렬 처리 능력에 대한 그래픽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인텔, AMD 그래픽도 잘하고 CPU도 잘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양쪽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은 직렬 쪽에서는 탑이죠. 엔비디아는 병렬 쪽에서 탑이죠. 그 AMD는 둘 다 해요. 근데 둘 다 탑은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있고 퀄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 쪽에서 저발열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얘들은 아직 서버급이나 이런 정도의 단계까지의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이쪽은.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아픔이 있고 엔비디아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아시는지 혹시? 엔비디아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이쪽은 병렬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CPU 쪽이 약했어요. 그래서 CPU 쪽을 어떻게 보강을 했냐면 뭐 올 초에 올 컴퓨텍스 때 젠슨 황이 막 대만 가서 뉴스에 나오면은 이번에 저기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를 만났어요. 그 미디어텍이라고 대만에 있는 그 팹리스 회사인데 그 회사에 아마 CPU 직렬 능력을 조금 이식을 받아서 요즘에 나온 소르라는 거 있어요. 소르라는 제품이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 자기네들 병렬은 너무 잘하는데 직렬을 못하니까 직렬 쪽을 미디어텍 걸 땡겨 와서 좀 완벽한 그 CPU와 병렬 연산 GPU를 결합시킨 모델로 출시한 게 이제 소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CPU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피지컬 AI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로봇을 제가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 로봇은 우리도 역사가 좀 있어요. 로봇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70년대 뭐 과거부터 로봇은 많이 있었어요. 여러 쪽부터. 근데 암타입 로봇 이걸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암타입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더스트리얼 암타임 로봇은 하이스피드, 그 다음에 헤비, 그 다음에 펜스가 필요한 이러한 규정의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굉장히 한 오랜 시간 이 시장을 점유했고 이미 시장을 형성한 로봇이고요. 그 다음 로봇이 뭐냐면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입니다. 이건 언제냐면은 죄송합니다. 요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은 이제 2010년부터 부밍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펜스가 필요 없고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안전 규정이 있는 로봇가 이제 2010년 이후에 발전을 했고 2030년 아직 안 됐죠.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를 보시면은 2030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방학습이라든지 강화학습을 하고 실시간으로 환경을 리얼라이즈를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서 사람 중심의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 70년대부터 2030년대까지 로보틱스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더스트리얼 머신에서 인텔리전트 파트너로 로봇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을 저희가 아까 디파인을 4개를 해봤어요. 4개. 뭐 더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만 4개를 해봤습니다. 그 4개를 해봤더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인더스트리얼 암 타입 로봇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1970년도부터 이미 발달을 해왔고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존 강자들 환학이라든지 쿠카, ABB 뭐 아시겠지만 쿠카도 지금 보니까 쿠카가 저기 거의 일본에 인수됐고 거의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업체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인데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 5에 못 들어가서 그냥 밑에다 넣었는데 인더스트리얼 암 타입 로봇 시장 규모가 가장 커요 현재는. 그리고 2030년까지 CAGR 성장할 수 있는 그 룸은 가장 크지 않죠. 이미 이만큼 크기 때문에 파이가 거의 다 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AMR, AGV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창고에서 그 로지스틱이 이제 발달하고 자동화가 발달하면서 나온 이제 그 AMR인데 AMR은 현재 전체 시장을 보시면 한 40억 불, 41억 불 정도라고 시장 규모를 보시면 되고 2030년까지 한 15%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강자겠어요? 그 중국의 긱스 플러스라는 회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저기 미르라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유럽 회사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쿠팡 개인정보 때문에 뉴스를 봤는데 쿠팡이 왔다 갔다 하는 사진 나오면서 밑에 있는 AMR을 보니까 옆에 긱스 플러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이제 긱스 플러스 걸 쓰고 있죠 현재. 그리고 이제 미르라는 업체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봇의 1등이 누구냐면 유니버셜 로봇이에요. 유니버셜 로봇. 이 미르랑 유니버셜은 똑같은 그룹사의 자회사입니다. 미국 국가는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이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테트라다인이라는 회사가 이 2개의 회사를 미르라고 그다음에 유니버셜 로봇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은 아직까지도 21억 불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30년까지는 한 30% 정도 CAGR의 성장의 폭이 있고요. 강자는 뭐 여기는 UR이 거의 다 잡았다고 보시면 유니버셜 로봇이 거의 그 초격차를 두고 2, 3, 4위 업체들과 있다라고. 한국에서는 제가 그냥 이름 올렸습니다. 두산이랑 한화를. 근데 여기는 아주 미비해서 여기에 올라갈 정도 안 돼요. 여기 4등까지는 진짜지만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매출의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제일 많이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보시면은 한 15억 불 정도, 16억 불 정도로 지금 규모가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한 40% CAGR을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쪽의 시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뭐 지금 스타트업도 많고 한다 그런 데도 많고 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1등, 2등은 중국의 유비텍이랑 유비트리라는 업체가 1, 2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사실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을 찾아봤는데 이제 정확한 매출은 아니고
여러 가지 추측 매출이 있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 탑 티어에 있는 로보틱스 업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뭐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중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 세 나라가 지금 AI도 굉장히 강력한 추세로 가지고 있죠. 사실 여기 유럽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모 회사가 다 중국이랑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ABB는 아시겠지만 이 중국 회사예요. 중국에 인수됐어요. 그 쿠카는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투자를 해서 아마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로보틱스, 피지컬 AI 이쪽의 영역에는 굉장히 선두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탑 1, 탑 2는 로보틱스 업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룸,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은 거의 이걸 딱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 피지컬 AI 적용의 어려운 점과 솔루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솔루션을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선 어려운 점은 개발 환경이에요. 이 그 로보틱스, 피지컬 AI, 로보틱스 기본적인 이런 장비에 대한 OS는 윈도우를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리얼타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아주 특이한 VX웍스라든지 우분투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AI 적용에 뭐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센서 패키지 융합. 왜냐하면 그 센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보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적용된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보이는 카메라 센서라든지 느낌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융합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기본적인 퍼포먼스 플러스 AI 오케스트레이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AMR 같은 경우에는 플릿 매니지먼트라 그래갖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도 실시간 모니터링하든지 원격 제어에 약간의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냥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저희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하나의 제품을 좀 따봤어요. 피지컬 AI 로보틱스라 그래서 제품이 아까 그 많은 빅테크 업체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소르를 적용된 저희가 이제 로보틱스에 써라, 로보틱스에 썼으면 좋겠다, 이 시장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든 이 보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거의 슈퍼컴퓨터급 2070 테라프롭스를 지원하는 그 AI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퓨전, 그 센서 퓨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센서 하드웨어와 복잡한 하드웨어 결합이 어려운 부분을 다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 I/O를 내주고 이미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도 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엔비디아의 홀로 스캔이라는 SDK랑 그다음에 잭팩이라고 쿠다를 적용해서 쉽게 이 로보틱스를 구현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든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인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그 피지컬 AI를 정의를 이제 로봇이라고 좀 정의를 했는데요. 뭐 당연히 피지컬 AI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로봇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로봇 집중 전략을 해서 AMR 휴머노이드 로봇 암 타입 로봇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런 모든 센서라든지 통신 모듈, 그 다음에 HMI라 그러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까지 구비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 이 가장 힘든 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인티그레이션이 가장 힘든데 그런 걸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든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드밴텍이 4,000개 정도의 스탠다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까 어드밴텍이 B2B 회사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만족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고객사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량이 된다면 커스터마이징, 지금 가장 유행하는 그 컨슈머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 테일러메이드식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그 고객 커스터머 온 디맨드 타입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네 로봇에 현재 아까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라인업을 말씀드렸지만 만족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사와 맞춤형 그런 기술 지원 및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내건 모토인데 함께 우리가 이제 그 2026년에는 로봇과 함께 한번 엑셀레이터 한번 쭉 가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 페이지고요. 여기까지 발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환 어드벤텍 부사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